자, 모두 힘내십시오. 힘내면 모두 우리 모두 행복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나도 한때 누구보다 높은 꿈이 있었다면 기나게 터널에 헤매는 그대 처진 어깨 바로 한테 포기를 말아 우리는 할 수 있다 때론 흔들리고 또 멈춰서지만 보란듯이 다시 이겨낼 거야 오늘도 달려간다 지하철 이 어둠을 지나쳐 행복역에 데려다 드릴게요 힘차게 달려간다 지하철 그대가 있어 이미 난 행복합니다 이미 난 행복합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지금까지 28 청춘을 통해서 우리가 혈관 질환, 당뇨, 비만 등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어머님들 뭔지 아세요? 뇌졸중. 심근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 다 틀리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저도 벌써 40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이제 임신 말기인 동생 따라 같이 병원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선배가 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해서 정말 우연히 암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한테 있는 종양이 9month 사이즈, 그러니까 9개월 된 아이만한 이제 물혹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석 달 시한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당시 나이가 30대면 네. 사실 시한부 판정이란 이런 결과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멍하더라고요. 별로 충격도 없었고 나는 그때 이상하게 슬프지도 않고 어쩌면 산다는 건 말이야 지금을 추억과 맞바꾸는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집에서 무염식에다가 유기농 자연식으로 차려주셨어요. 하여튼 어머니 덕분에 집밥에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네. 뭐 사실 이제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만 사실 암투병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정말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과거에 저처럼 암을 겪으시고 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갔다 올게 했는데 영영 못 돌아오셨거든요. 왜 또 나한테 나한테 죽으라는 건가? 아이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위암 수술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작은 오빠가 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막내 동생이 올 3월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대장암 초기였어가지고 잘 수술 마쳐서 괜찮다 했는데 재발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재발 온 거를 보고 저는 되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가족력이 있으니까 아,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그 불안함이 좀 더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 가족분들을 다 이렇게 떠나보내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 언니네 집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금 대장암이고 3기였기 때문에 저한테 죽으라는 건가? 왜 나한테 언니한테 언니 나암이래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언니가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데 엄마 돌아가신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또 두렵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아팠던 걸 물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암이면 저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도 막내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아직 어린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그때가 제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야 되나? 그때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일로 와. 귤 먹으시오. 까줄게. 일로 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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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5개. 엄마 물. 물? 엄마가 줘야 돼? 응. 기다려. 먹고 있어. 물을 드리겠어요. 둘째랑 막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 없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아들한테 주기 싫어서 제가 힘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엄마한테 막 시킨다 너는. 난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으면 엄마를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을 안 시키고. 엄마가 좋은데 맨날 시켜. 밥도 엄마께 맛있다고 엄마한테 밥 다 시키고. 부모 손이 아직 필요한 때인데 엄마가 있는 아이랑 또 없는 아이랑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 목할 때까지는 옆에서 좀 바라봐 주고 싶었어요. 지금 엄마 뼈 맞추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어디서 보는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 닮았잖아. 할머니 같아? 큰아들 오셨네요. 엄마 얼른 밥 차릴게. 박준혜, 형아 도와줘. 큰아들한테 되게 고맙고 미안해요.
큰아들은 어깨에 짊어진 짐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생들 둘이 아프니까. 엄마. 와서 먹어. 세안이 더 줄까? 그만 먹는다고? 왜? 준환이는 나중에 배고프면 또 먹어. 저 뿌릴 텐데. 엄마 다 먹었어. 나도 먹어. 냅둬 오래 치울게 들어가. 알았어. 엄마는 했으니. 우리가 치우는 거 맞아? 세안이가 치울 거야. 엄마 간다. 얘네들 치워. 아유. 이거 갖다 뚜껑 덮어놓으시오. 아휴, 밥만 못 먹었는데. 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 암이라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쭉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찢어지고 아프고 그 다음에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등 아픈 거라면 주물러 줄 수도 있어요. 엄마 아프지 말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엄마 사랑해요. 이 본인이 대장암 투병인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 와중에 자식 두 분 케어도 해야 되고 정말 그것을 또 완벽하게 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정말로. 정말 대단하다는 그 말밖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이 자리에 이정아 어머님 와 계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이정아 어머님 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쪽에 사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8번의 항암을 마치고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다니고 있어요. 잘 이겨내셨네 항암을. 네. 처음 그 진단 받았을 때 그 당시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자궁 내막암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술만 하고 5년 완치 판정 받고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만 지내면 돼 했는데 딱 1년 후에 제가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네. 어머니도 이제 암으로 떠나셨고 네. 오빠 그리고 동생까지 이제 가족분들이 다 암으로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암은 유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인데요.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암으로는 위암, 폐암,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형제, 자녀 중 대장암 환자가 한 명이 있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식생활을 공유하고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생활 환경적인 요인으로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암 판정 받기 전까지 전조 증상이 없었는지요? 저는 증상이 없었어요. 증상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갔었고 조금 늦게
대장암이 위험한 이유는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피로, 체중 감소, 소화 불량과 같이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 전부라서 뒤늦게 발견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요새 너무 피곤하다, 한 달 내에 갑자기 체중이 너무 빠진다라고 하면 나이를 불문하고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사실 근데 뭐 아드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어머님 몸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몸은 아파도 마음까지는 아프지 말자는 주의라서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까지 돌보고 있는 중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엄마가 건강해야 집안도 튼튼하게 설 수 있고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오늘 함께 잘 공부해 보자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암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우리 몸의 이곳을 통해 암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번 손가락, 2번 발가락, 3번 입술색, 4번 눈동자.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 이름을 크게 불러주세요. 청춘! 자, 그러면 청춘팀의 입술! 입술 색깔이 퍼렇고 달라요. 맞아. 입술색이 다르다. 예. 또 그냥 손가락 같았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냥 연필 굴렸어요. 자, 그러면 입술색을 고른 어머니 그리고 손가락 그냥 찍은 어머니 두 분 중에서 손가락입니다. 딩동댕동. 손가락? 어떻게? 네,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손에 말초신경이 밀집되어 있고 모세혈관도 집중되어 있어서 혈액순환, 신진대사 문제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을 보면 암이 보인다는 글쎄. 게 신기한데 어떤 암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유방암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검지와 약지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혹시 검지가 약지보다 더 긴 분 계신가요? 조금 검지가 더 긴 분만. 저도 검지가 더 긴데? 네. 검지가 길어야 돼, 검지가. 어머니 검지가 길다. 남자도 해당 사항 있는 건가요? 네, 남자도. 남자도 있죠. 이게 혹시 안 좋은 건가요? 약지보다 검지가 긴 여성은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노출될수록 검지가 발달하게 되고 따라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또 다른 암을 알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네, 양쪽 검지로 폐암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이렇게 사진처럼 양쪽 검지를 구부려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검지를 밀어내듯이 서로 밀어내듯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거 일반적인 경우처럼 되는데요? 네, 돼요. 근데 손톱 사이에 틈이 없고 뭉뚝하게 만나는 경우에는 폐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하. 폐암 환자의 29%가 곰봉지, 즉 손톱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각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끝까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서 모세혈관이 확장되니까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암이라는 걸 미리 알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8세 정은선이라고 합니다. 21년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표준 치료는 끝났는데 호르몬 치료가 남아 있어서 약 먹으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 근데 새삼 너무 화나셔서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암을 발견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원래 아프기 전에 요가 강사였어요. 샤워하다가 갑자기 멍울이 만져지는데 그때는 저도 생리전 증후군인가 생각을 하고 한두 달만 지켜봐야겠다. 멍울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직 검사를 받아봤더니 유방암 2기였고 저는 림프 전이도 있었어요. 아, 전이도 되셨구나. 처음 의사분에게 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씩씩하게 일단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무서움과 슬픔이 훅 몰려오면서 꿈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수술보다 더 지루한 싸움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고 어떠셨어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여성암은 다 항암을 하면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사를 맞는데 한 6시간 가까이 주사를 맞거든요. 그런데 저도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매번 백혈구 생성 주사를 같이 맞아가면서 6개월 정도 항암을 했는데 엄마가 제가 아픈 다음에 작년에 난소암 진단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시고 병원에 원래 다니고 예전 같았으면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회복 중이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해서 네, 그때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 들려주신 정은선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은 모두 다들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암이 도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우리 몸은요 60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들이요 몸 안에서 새로 생성되기도 하고 분열하고 사멸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포 분열 조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음식을 통해서 발암 물질 등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세균이 들어오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고 볼록하게 혹처럼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걸 종양, 즉 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매일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붉은색 물을 우리 몸속의 정상 세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 스트레스. 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발암 물질이 더해지면은 뭐 기포 같은 뭐가 게 올라온다. 생기면서 뭐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이렇게 발암 물질이 더해지면은 점점 끓어오르는 게 보이시죠? 속도가 확 올라오네요. 속도가 와. 확 끌어오르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모두 암 환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암이 생기고 안 생기는 건 바로 면역력의 차이 때문인데요. 네. 우리 몸에는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면역세포, NK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 NK세포가 몸속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해 사멸시키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큰 세포가 암세포고요. 작은 세포가 NK세포예요. 이 NK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면 달라붙어서 단백질의 일종인 파포린이라는 물질을 암세포에 보내서 구멍을 내는데요. 와. 세포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파고 들어가면서 암세포를 먹네요. 그리고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를 주입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와. 네, 이렇게 매일 새로 생기는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주는 우리 몸의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또한 NK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그 활성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정상인과 암 환자의 NK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상인이 암 환자보다 NK세포의 활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NK세포의 활성도가 나이가 들수록 점진적으로 더 저하된다는 건데요.
나이로 인한 활성도는 막을 수가 없지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등 개선으로 NK세포의 활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NK세포의 활성도가 더 높아지고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암세포에 맞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이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새 면역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한 사람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아들이 손을 닦고 있고 딸은 이불을 개며 본인 방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엄마는 거실에서 견과류를 잡숫고 계시고 아빠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어떤 것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행동인지를 알아맞추면 되는 겁니다. 자, 의논들 하세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몇 번으로 갈까요? 4번? 3번? 자, 그러면 3번 한번 들어보세요. 3번. 4번. 자,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어머님들. 네. 그래서 4번이다.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 정답 적으셨으면 동시에 공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셋, 하나, 자, 셋, 하나, 자. 4번. 또 따라해. 또 똑같아. 정말. 그리고 같은 4번임에도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럼요. 어떻게 달라요? 설명해 보세요. 팀에 논리 정연한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빠가 낮에 활동해야 할 시간에 잠을 저렇게 자고 있으면 면역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30분 내지 자면은 괜찮은데 저렇게 낮잠을 너무 많이 자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4번을 정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저 시간에 남편이 자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하신 거죠? 자, 정답은 견과류를 먹는 엄마. 왜? 28팀, 청춘팀 다 틀렸어요. 저희가 몸에 좋으려고 먹는 게 견과류인데 저 오늘 아침도 저희 아내가 견과류를 챙겨줬습니다. 하여튼 제 아내가 하는 행동은 다 틀렸어요. 여기 와보면. 다 틀렸어. 견과류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건강 간식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림에서 보시면 다 상온에 있죠. 근데 이렇게 잘못 보관한 뒤 먹으면요. 불량식품보다 더 새로운 간식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다들 견과류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다 식탁에다가 다 하잖아요. 상온에.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견과류를 이렇게 상온에 보관할 경우에는요. 기름에 포함된 유기물이 공기 속에 산소와 빛, 열과 만나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산패된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가 어머, 있습니다. 와우. 근데 이 아플라톡신이요.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어머.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해서 면역력을 더 저하시키고요. 심할 경우에는 간암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와. 근데 특히 아플라톡신은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생성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잘 담아서 꼭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예, 먹었을 때 페인트 냄새 같은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난다면 산패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절대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와. 냄새를 잘 맡아야 되겠네요. 야, 냄새를 맡아야 되네.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우리 몸속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또 다른 분은 본인만의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공기 좋네요. 야, 영월. 야, 공기 엄청 좋은데, 영월이. 좋죠. 네. 최고죠. 네. 뭐야? 뭐지?
영월에서 15년 동안 부부 만물터럭 하는 김매슬. 손병철입니다. 야, 만물 아, 트럭. 만물상. 예. 예. 안녕하세요. 전화 그렇게 많이 안 받아 왜 그렇게 엄청 많이 했는데. 뭔 전화를 해? 언니. 얼마인데? 이거 4,000원. 야 이거 줘. 양배 저거 당근. 인기 만점. 인기 만점이야. 집에. 아 저렇게 저도 와주시면 좋겠네요. 저렇게. 그러게. 감사합니다. 슈퍼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큰 마트가 들어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인분이 아파가지고 만물 트럭을 우리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배우마 이거 좀 먹고 가. 뭐야? 아 비타민 드시나 보다. 아, 힘드실까봐 서로 약도 챙겨주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랑꾼이시네. 안녕하세요. 삼겹살을 팔아요. 이야. 삼겹살 오늘 좋네. 없는 게 없네. 이야. 아이고 추운데 왜 따로 댕겨. 많이 좋아졌잖아. 많이 좋아졌어 말하는 것도. 2018년도에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절제를 한 70%를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장사도 이제 한 거의 3년 못 따라다니고 그래 많이 아팠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 뭐 야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조금 좀 막막하다 그까 막막하면서 걱정이 참 컸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주셔. 내가 카드기 갖고 올게. 아유, 활발하셔라. 다시 한번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히.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거의 이제 졸업을 해도 되겠다. 그 얘기하고 검사했는 결과는 10월 중순쯤에 이제 통보가 온다고 문자 올 때까지는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10월 한 중순쯤에 왔는데 완치 판정이 나서 너무 좋고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러게. 아이고. 와. 아이고. 야. 수고했어. 자기도 고생 많았어. 여보, 배고프지? 기다려요. 밥 준비할게요. 채소를 찢어서 반나절 정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쌈 채소를 잘게 썰어서 저온 보관했더니 항산화 성분도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채소 속의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면역 기능이나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우네. 갑자기 타이머를 왜 맞추시지? 위암 수술하고 나서 좋다는 걸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밥도 꼭꼭 씹어 먹고 최대한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는 게 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 고생 많이 했어 5년 동안. 이제 완치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이지 뭐. 당신이나 애들이 또 마음고생 많이 했지 뭐. 치우는 건 내가 치울 테니까 너가 치워. 진짜. 네. 아 멋있다. 자상하시다. 응. 주무셔야죠 이제. 뭐죠? 뭐죠? 저 꽃갈 저 꽃갈이네, 꽃갈. 웬 풍선? 우와, 생신이신가? 어머나. 자기 어디 있어? 그릇 다 치웠어. 완치 축하합니다. 완치 축하합니다. 태곤이 엄마 완치를 축하합니다. 여보 완치 다시 한번 축하해. 이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해. 영원히 행복하게 삽시다. 네. 우와. 5년이란 긴 시간 끝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니까. 우리 모두 다 보면서 기뻤어요. 네. 그죠? 김혜숙 어머니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아유 어머니 좋구나. 아유. 28 청춘에서도 어머니의 네. 완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암 이겨내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제일 힘드신 게 있었다면 뭘까요? 매일 아침에 밥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저 암에 걸렸을 때 뭐가 제일 그렇게 후회스러우셨어요?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 것 제일 후회됐어요.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잘 안 챙겨 먹고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챙겨 먹고 하니까 아유 맞아요. 사실 이제 식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지금은 잘 챙겨 드시죠? 지금은 좀 많이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위암을 극복하셨으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고 여쭤봐 주세요. 29번 어머니. 아까 보니까 시간을 재면서 식사를 하시던데요. 천천히 먹는 습관이 암에도 좋은가요? 천천히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실제로 식사 시간이 15분 이내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위험의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또 식사 속도가 빠르면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하고 과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과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위 점막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위장 관련 질환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니까 차 안에서 뭔가 드시는 거 있는데 그게 뭔가요? 리포존 비타민 C인데요. 만물트럭 단골 손님이 면역력에 좋다면서 주더라고요. 리포존 비타민 C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가 좋은가요?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포존 비타민 C 모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리포존 공법을 활용한 비타민 C인데요. 이 가운데가 비타민 C고 겉은 우리 신체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세포는 자신과 구조와 성질이 똑같지 않으면 튕겨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리포존 공법을 활용한 비타민 C는 세포막과 유사한 이중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 내부로 더 쉽게 잘 침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학산업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약물이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촉진해주고 약물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암제에도 적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리포존 공법을 활용한 비타민C가 얼마나 흡수가 잘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깔때기를 우리 신체라고 가정하고요. 왼쪽 비커에 담긴 것을 일반 비타민C, 오른쪽에 담긴 것을 리포존 비타민C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비커에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오, 야, 그냥 내려오네.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일반 비타민C는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잘 배출이 됩니다. 어머 세상에. 흡수되지 않고 다 빠져나가네. 그러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리포존 비타민C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야! 네, 리포존 비타민C는 배출량보다 이렇게 흡수율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비타민C를 섭취할 때 흡수율이 중요하신가요? 비타민C 다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75.8%, 즉 10명 중 7명이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비타민C는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외부에서 꼭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요. 채소, 과일을 챙겨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또 비타민C는 물에 쉽게 녹아버리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해도 대부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체내에 흡수되는 것보다 배출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비타민 C를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요. 소변에 수산화 나트륨이 많아지는 수산뇨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신장 결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를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비타민C의 체내 흡수율은 약 19% 내외인데 리포존 공법을 이용한 비타민C의 경우 체내 흡수율은 약 93%라고 합니다. 실제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일반 비타민C, 다른 그룹은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하게 하고 24시간 후에 흡수율을 비교해 봤는데요. 24시간 동안 혈장 비타민C 농도가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포존 형태의 비타민C를 섭취했을 때는 혈장 속에서 더 오래 높은 농도로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체내에 오래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해주고 체내 곳곳에 비타민C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리포존 비타민C가 암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암이 한 가지만 잘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죠.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꾸준히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C가 200에서 400mg인 경우에 암세포 사멸에 도움이 되는데요.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관찰한 실험에서 리포존 비타민C를 섭취한 후 6시간 후에 혈중 비타민C 농도가 400mg 가까이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암세포와 관련된 리포존 형태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리포존 형태의 항산화제는 화학적 분해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보호하고 암세포에 침투하는 능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더 오래 순환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리포존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비타민C는 선천 면역체계와 후천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면역 방어에 큰 기여를 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우리 몸은 호흡, 소화, 대사작용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활성산소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악성 종양, 중증암 같은 질환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가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면역 질환과 암과 같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한 거죠. 제가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려서 잘 못 먹는데 리포졸 비타민C는 괜찮은가요? 아침 공복에도 먹어봤는데 속이 안 쓰리고 괜찮더라고요.
네, 비타민 C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섭취했을 때 산성 성분이 우리 위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리포존 비타민 C는 이중 인지질 구조로 인해서 세포 친화적인 성분 때문에 위장관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구조가 변하지 않아서 속쓰림 없이 세포 내로 그대로 흡수돼서 위장 장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그 외에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약 100에서 2000mg인데요. 흡수율이 좋은 비타민의 경우 500mg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약처 기능성을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